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9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동북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길 기원하면서 하늘에 로켓을 쏘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소톤 지방은 5월 둘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로켓 축제가 개최되는데 올해는 19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카오야이 국립공원 관리당국은 7월 1일부터 앱을 이용한 전자티켓을 사전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이 몰릴 때 공원 입구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인은 성인 40밭, 어린이 20밭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성인 200밭, 어린이 100밭으로 무려 5배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태국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되던 가운데 나콘바톰에는 강력한 열대성 폭풍이 발생해 투표소 건물이 무너져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방킴 지역에 한해서 21일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국은 5월 22일부터 우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6월과 7월은 지난해보다 5% 정도 강수량이 줄어들 것이지만 8월과 9월에는 태풍의 영향이 더해져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우기는 10월 중순 끝날 것이지만 남부지방은 1월 중순까지 비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 설치 90주년을 맞아 기념 주화를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화는 두 가지 형태의 백동화로 20바짜리가 110만 개 발행됩니다. 축산국은 미얀마산 소를 밀수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땅 메소 지방에서는 미얀마에서 24마리의 소를 싣고 가던 트럭을 적발했습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소를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4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국의 학교에는 개인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지만 태국은 사물함도 없고 우리나라 40년 전 수준의 교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들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등하교해야 하는데 척추가 휘는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홍보용 입간판을 회수하지 않은 채 거리 곳곳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방콕시는 19일까지 선거용 입간판을 회수할 것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9일까지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구청이 강제 철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당이나 후보는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회수하는 것보단 그냥 놔두면 지자체가 회수하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듯하네요. 해양연안자원국은 가시상어 등 보호종 물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이것은 불법이며 상어고기는 수은과 카드뮴, 비소 등의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있어 섭취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물고기들은 라차노이 섬 인근에서 잡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보호종 물고기를 판매하던 5개의 상점에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동남아시아 게임이 폐막했습니다. 다음 개최국은 태국으로 폐막식에 참석한 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프라윗 부총리가 대회기를 전달받았습니다. 33회 동남아시아 게임은 2025년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방콕과 촌부리, 송클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헌법 전문가로 알려진 위산우 부총리는 30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정부가 탄탄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가오클라이당이 313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250석만 확보해도 안정적이지만 300석 이상이라면 강철처럼 탄탄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총리를 선출하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원내 일당인 까오클라이당의 피타 대표는 7개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추진할 것이며 현재까지 313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 정당은 22일 피타 대표를 30대 총리로 선출하는 지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12월 태국에서 동남아시아 게임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방콕과 촌부리, 송클라에서 개최하는 반환회에도 일부 종목을 14개 지방에서 나눠서 개최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개최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고 있는 까오끌라이당의 피타 대표는 까오끌라이당의 선거 승리 소식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 한국 언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피타 대표는 축하를 해준 한국인들에게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조속히 양국의 번영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한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태국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750석 중 과반 이상인 376석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피타 대표는 313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까오끌라이당과 연립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당들은 총리 선출의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까오끌라이당이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형법 112조의 개정 문제 때문에 지지를 망설이는 상원의원이 대부분입니다. 또 피타 대표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징병제 폐지와 군장성의 수를 줄이고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실행된다면 자칫 군부의 반발로 이어져 태국은 또다시 경량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태국인들이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아 자칫 미얀마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7시 57분경 방콕 지상철 BTS 모친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멈춰서면서 승객들이 한때 열차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쿠민 라인의 모든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면서 강역마다 엄청난 수의 승객들이 기다리거나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사고로 인해 손해를 본 승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태국 외환시장에서 바트화는 달러당 34.4밭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크룽타이은행 글로벌 마켓의 전문가인 분 씨는 전날 달러당 34.33밭에서 하락했는데 이번 주 바트화는 34.2에서 34.5밭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후 정부 구성의 불확실성 등 국내 요인이 발생한 점을 하락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태국에서도 온라인 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기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에 쓰이는 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는데 당국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확인되면 계좌는 즉시 동결되고 대포통장을 판매한 사람은 2에서 5년의 징역과 2에서 50만 바트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범죄수사국은 법 시행 후 한 달 만에 4억 밭이 들어있던 3만 2천 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진보정당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최저임금을 450밭 또는 600밭으로 인상하는 것인데 많은 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부동산 기업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기업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세율을 낮춰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지노 합법화를 지지하는 진보정당의 방침에 공감한다면서 국제공항과 약 100km 떨어진 파타야시에 카지노 건설 추진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스콘은행은 20일 토요일 시스템 보완 작업으로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20일 밤 11시부터 22일 오전 9시 사이 할부 결제 서비스나 신용카드 대출 신청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파타야를 방문한 영국 국적의 17세 소년이 14일 실종되었습니다. 14일 방콕에 도착 후 파타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소년을 목격하거나 연락이 닿은 사람이 없다면서 가족들은 제보자에게 1만 밭의 살해를 하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라티완 무앙지역 일곽의 연못에서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아는 성폭행을 당하면서 장기까지 손상된 상태였으며 이후 연못에 던져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콘사완 지방법원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성만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케오 아란 예프라켓 세관은 돼지고기 10kg을 배낭 속에 넣어 반입하려던 베트남인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에는 돼지고기를 탐지하는 비글을 투입해 이뤄졌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차이난 무앙 지역의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첨가더치를 주유 후 승용차가 달아났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ATM 기기에서 인출해 돈을 주겠다면서 시동을 걸었는데 그대로 전속력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주유 후 운전자가 돈을 안 내고 도주하면 주유원이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송클라 관광경찰은 하샤이 지역의 주택을 급습하고 인도인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기한을 넘겨 태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노동허가 없이 아이스크림 행상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홍콩에 마사지사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모집해 홍콩으로 불법 송출한 44세 여성을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올해 2월 초 SNS에 홍콩에서 일할 여성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피해자가 연락해 홍콩으로 갔는데 도착 후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피해자는 곧바로 태국으로 도망쳐왔다고 합니다. 치앙라이 국경 순찰대는 치앙센 지역의 메콩 강변에서 미입국한 중국인 4명과 이들을 운송하려 한 태국인 1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여권조차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5월 4일부터 13일 사이 태국 내 불법 체류자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총 127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또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약 5억 밭을 사치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중국인들은 캄보디아에서 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태국으로 도주 후 방콕의 콘도에 은신해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또 전화사기 조직 운영책인 중국인 여성도 체포했는데 여성은 공범들과 함께 중국인을 상대로 한 전화사기로 약 80억 밭 이상을 사치했다고 합니다. 여성도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도주해와 치앙마이의 주택에 은신해 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